자, 두 번째는 보안주를 선택을 해주셨네요. 최근에 보안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일반 기업, 롯데카드를 포함해서 통신사들의 보안이 계속 뚫리고 있는 상황인데 주말 사이에는 또 안 좋은 소식이 또 있었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데이터들이 멈추고 손실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뭐 화재와 관련된 이 종목들도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왜 데이터를 그 전에 다른 곳에 옮겨두지 않았냐? 그것을 다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왜 준비하지 않았냐? 이런 식의 지적이 있었는데, 자, 파트너님, 정보 보안 쪽에 이 관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안 쪽에 관련된 이게 해킹 사건이 됐던 아니면 보안 어떤 자신들의 실수에 의해서 정보가 노출됐던 개인들, 여기에다가 자기 개인 데이터를 맡기고 있는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으로 뭐 롯데카드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카드가 뭐 노출 같은 거 그렇고 이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서 2차 범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게 이슈가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쪽은 대표적인 내수 종목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게 가장 고질적인 병인데요. 우리 기업들이나 공기업도 그렇고 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가장 뒤에 후순위로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비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솔직히 여기에 책임지는 게 여러분이 지난번에 SK텔레콤 유심칩 교체해 주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뭐 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내 정보를 놓치고 나서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유심칩을 뭐 공짜로 바꾼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웃긴 거죠. 그렇죠. 미국 같았으면 이거 엄청난 징벌적 손해보험회사에서 엄청난 뭐 몇십억 달러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아예 비용을 들여서 이런 보안에 투자를 할 바에야 그냥 이런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간단히 그 건에 대해서 뭐 일부 손실을 배상해 준다든가 이런 걸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적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보안 사고가 워낙 이 연거푸 발생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중징계를 하겠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4분기 때 보안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해서 이 보안주들이 상반기에 무슨 여러 개 조기 대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후순위에 밀린 부분이 4분기에 투자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대거 4분기 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보안주들이 많아지죠. 이 말 뜻은 보안주는 지금이 제일 쌀 때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이 보안주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보안주들을 골라봐야 되는데 사실 보안주는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는 굉장히 테마성으로만 움직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올라갔다가 또 잊혀지면 주가가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었다란 말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좀 그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좀 연식이 돼서 보안하면 실제로 백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무슨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 막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백신 정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 보안 시장의 주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련된 보안입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게 우리가 모든 그 소프트웨어 에서 뭐 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모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들을 대부분 다 클라우드 수단에서 올려놓고 거기서 내려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클라우드에서 어떤 오염이 되거나 어떤 그 악성 코드가 들어갈 경우에는 그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용자가 오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서버에 관련된 이 보안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싹이라는 업체가 있고요. 또 한 업체는 모니터 랩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한싹이라는 업체는 뭐 AI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하는 회사고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공공시장에도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모니터 랩은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그냥 웹 방화벽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웹 방화벽을 갖고 이런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그 클라우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익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모니터랩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하루하루 생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비스 시장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안업체들은 내수 쪽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투자가 돼야만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회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서 주요한 마켓 플레이어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안주를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좋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한싸 그리고 모니터랩은 웹 방화벽 국내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정부에서도 강한 이 규제나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임. 만약에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거나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도 정보 보안에 투자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 두 업 종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골라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보안주 중에 탑픽 종목 가장 유심히 지켜보시는 종목은 뭘까요? 네, 센즈랩이라는 회사가 센즈랩. 있습니다. 이름이 특이한데 이 업체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업체인데 네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 안에서 최신 악성 코드에 대한 곧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새로운 그 악성 코드들이 만들어지고 그 악성 코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 보안 기술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미 피해는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서 센즈랩은 실시간으로 곧바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악성 코드에 대해서 새롭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 부분이 미국 특허까지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센즈랩은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미국 보안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즈랩은 성장성을 놓고 볼 때 가장 손에 꼽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센즈랩은 지금 가격 전략을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지금 한 9,000원 정도 매수가를 잡으시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짧게 잡으시고 손절가는 8,500원을 아주 짧게 잡으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보안 쪽은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순차적으로 분할해서 매수해 가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즈랩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보안주 중요 포인트는 4분기 때 실적의 개선될 가능성들이 높다. 지금 보안에 대한 투자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실적 개선세도 눈으로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